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주식 미국 정부 치프 메디컬 오피서 윌리엄 카슬러 영입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슈퍼 그로스 종목이죠. 새로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팔란티어 주식과 C 종목에 대한 분석 앞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스닥 관련 종목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시황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3% 빠지고 있고 다우가 마이너스 0.1%, 러셀이 마이너스 0.32%, S&P 500이 마이너스 0.2% 현재 기준으로 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5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5월달에 이제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이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FNG와 SOXL 제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일 전 이 해당하는 영상을 제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목에도 써두었습니다. SOXL FNG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했고요. SQQQ는 3배짜리 나스닥 인버스라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10에서 30% 사이는 한 번은 먹을 자리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SQQQ 제가 설명드린 날짜가 이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10.44불로 최저점을 찍었었고요. 물론 이 SQQQ를 꼭 사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주식은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스윙 관점에서도 SQQQ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12불대에서 16.78불까지 상승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저는 4월 29일에 매수를 하여 현재 보유 중입니다. 대략 한 10% 정도 이득을 보고 나오려고 생각 중인데 현재 그렇게 될지 아니면 다시 주식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여 상승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SQQQ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어제 시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 핀비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면 다우는 0.7%, 굉장히 다우는 강세장이었고요. 1%까지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 0.7% 상승, 반면에 나스닥은 0.48% 하락, S&P 500도 0.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어제 시황 잠깐 보면은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특히 빅테크 관련해서 주식들이 많이 빠졌고요. 하지만 오히려 애플은 0.82%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우랑 S&P 500이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나온 모습입니다. 특히나 화이자나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관련해서 현재 오늘 화이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3%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바이오엔테크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이오엔테크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상승 흐름세를 탔고 인도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인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 백신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화이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실적이 그대로 또 바이오엔테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모더나도 관련해서 상승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2.76%로 크게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요. 다른 이제 다우랑 가치주 관련해서도 많이 상승이 나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SQQQ 제가 설명을 드렸고 QQQ가 만약에 나스닥 지수를 한 배를 추정을 하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한번 예상을 개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점은 꼭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SQQQ는 나스닥이 이제 떨어질 때 3배를 인버스로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QQQ는 나스닥과 한 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QQQ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트렌드 라인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렌드 라인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320불 중반대가 나오고요. 장기적인 트렌드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그렸는데 322불, 21불, 320불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코로나
상승 초기로 한번 돌아가서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바텀 라인이 잘못돼서 한 번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라인을 여러분들도 직접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렌드 라인으로 보았을 때 역시나 323불, 22불 초반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SQQQ를 계속 홀딩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가는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나 트렌드 라인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 숨고르기는 어디나 필요한 법입니다. 이쪽에서도 계속 보시면 숨고르기 한번, 조정 한 번씩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했고요. 조정 후에는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조정을 받고 전 고점까지 찍고 지금 현재 5일장에 들어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일장 월가에서도 지금 이제 5일장에는 대대적으로 하락이 나온 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다뤘었고요. 역시나 월가의 예상치대로 가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아직 주식은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나스닥 하락 관련해서 SQQQ와 QQQ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QQQ가 빠질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팔란티어 주식 얘기를 잠깐 해보고 그 다음 슈퍼그로스 종목인 C 종목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팔란티어 데모데이 더블클릭 주제 중 하나인 라이프 사이언스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잠깐 보면은 더블클릭해서 두 번째 데모데이죠. 팔란티어 라이프 사이언스와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퀄리티와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딱 맞는 인물을 지금 영입을 했고요. 미국 정부의 치프 메디컬 오피서 그 다음 CDC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근무를 했던 닥터 윌리엄 카슬러라는 분을 영입을 했고요. 미국 정부 치프 메디컬 오피서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근무를 했고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IBM 왓슨 헬스라고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이 헬스케어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을 지금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사에서도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킹 알파 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시킹 알파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19의 팔란티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팔란티어가 이 코로나19의 키 롤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이고요.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모든 데이터의 취합과 정리, 분석,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또 여기 이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이 드러그 디스커버리 약물을 찾아낼 수도 있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사이언티픽 리서치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소프트웨어 갈수록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팔란티어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일단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우상향이 계속 나오는 추세였으나 현재 나스닥 지수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수가 계속 빠진다면 오히려 조금씩 추매할 수 있는 줍줍 찬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빠지면서 FNGU도 마이너스 3.77%, SOX도 마이너스 3.5% 정도 빠지고요.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도 빠지고 있지만 프리장에서는 이제 선물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리장에서 빠지더라도 본장에서 다시 플러스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소식은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일단 다음 종목으로는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C그룹 티커명이 S입니다. C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매수 매도는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C그룹은 자회사, 그러니까 C그룹의 자회사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쇼피와 C머니, 가레나라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이고요. 동남아의 아마존인 쇼피, 그리고 게임 회사인 가레나, 핀테크 기업인 C머니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주력은 당연히 쇼피이고 현재 이 쇼피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는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쇼피,
결제 에어페이 사업으로 시너지를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수익을 못 내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이는 곧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 기간 적자를 겪었고요. 흑자로 전환한 지 얼마 많지 오래되진 않았고 쿠팡도 마찬가지로 현재 적자 기업입니다. 쿠팡도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쿠팡도 물류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적자 기업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될 시 아마존과 같은 큰 폭발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 주식 잠깐 보시면 현재 1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고요. 대략 2020년 한 해 466%라는 성장세를 이뤄냈습니다. 시가총액은 148조 7025억에 달하고요. 현재 이제 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이 성장성을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뭐 목표가도 1266불로 제안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물론 저도 앞으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동남아 시장 GDP는 계속 이 그래프를 보시면 폭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대비 2021년 동남아 시장의 GDP 성장률입니다. 이 동남아 시장 성장으로 C 리미티드 당연히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C에서 쇼피는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1위 쇼핑몰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브라질에도 CS 쇼피가 있는데 MELI를 제치고 현재 점유율 1등으로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C에 자회사 중 하나인 가레나가 있습니다. e스포츠 시장이 현재 2024년까지 꾸준히 성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e스포츠의 시장 또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고 이 동남아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의 인구는 주로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e스포츠 시장 성장하는 만큼 동남아에서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레나는 이미 동남아 게이밍 플랫폼에서 이미 독보적으로 잡고 있고요. 쇼피는 엄청난 배송료 지원으로 동남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머니는 지불 시스템과 파이낸싱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직 확장이 많이 되진 않았으나 지금 확장을 크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C 기업은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MSCI 싱가포르 지수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그 팔란티어 주식 관련해서 이 치프 메디컬 오피서 영입 소식과 앞으로 팔란티어 소식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오늘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방향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QQQ가 이제 빠지면 다시 TQQQ를 나중에는 이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TQQQ는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다시 약간의 이 TQQ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TQQ도 좋아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팔란티어와 C 새로운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앞으로의 시황에 대해서 나스닥 시황에 대해서 QQQ와 SQQQ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